여러분, 기후변화로 우리가 2년마다 2달 이상씩 더 늙어간다는데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3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하나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6년 동안 1만 2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폭염에 2년 동안 단 4일만 더 노출되어도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가 9일 더 늙는다. 처음 들으면 겨우 9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요즘 매년 폭염일이 18일이라고 했죠? 30년 전보다 15일이나 늘어났어요. 그럼 2년마다 30일씩 더 노출되는 거예요. 4일마다 9일씩 늙는다면 30일 4일, 9일 67일, 2년마다 67일씩 더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 요즘 여름만 나면 더 빨리 늙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에 대한 과학적 답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천천히 걸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기억해 보세요. 30년 전 여러분이 40대였을 때의 여름을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나요?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했던 밤들.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7월 저녁들.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걱정 없던 오후 햇살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7월이면 에어컨 없이는 잠들 수 없고, 오후 2시에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밤 10시가 되어도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90년대 서울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3일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7일로 늘어났어요. 2010년대에는 12일이 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평균 18일을 넘어섰습니다. 6배가 늘어났어요. 6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단순히 더운 날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위가 우리 몸에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2023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하나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6년 동안 1만 2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폭염에 2년 동안 단 4일만 더 노출되어도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가 9일 더 늙는다. 처음 들으면 겨우 9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요즘 매년 폭염일이 18일이라고 했죠? 30년 전보다 15일이나 늘어났어요. 그럼 2년마다 30일씩 더 노출되는 거예요. 4일마다 9일씩 늙는다면 30일 4일, 9일 67일이나 늙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매 2년마다 2달 이상을 더 늙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사실 저도 이 연구를 처음 봤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름만 나면 10살은 더 늙는 기분이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름이 끝나고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싶을 때 피부도 거칠어지고 무릎도 더 아프고 밤에 잠도 깊게 못 자고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야 증명한 거지만요. 그럼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는 청소부들이 있어요. 매일 밤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의학적으로는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몸속 청소부들이에요. 그런데 폭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쓰레기가 평소의 3배,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부들이 열심히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도시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도시에는 발전소들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작은 발전소가 있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런데 너무 더우면 에어컨이 과부하로 고장나듯이 이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멈춰버려요. 에너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모든 게 느려져요. 상처 치유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우리 몸의 설계도가 손상되는 거예요. DNA 말이에요. 특히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운동화 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캡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야 끈이 풀어지지 않죠? 텔로미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우리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캡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폭염은 이 텔로미어를 계속 깎아내려요. 짧아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늙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이 켜져요. 염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데 폭염으로 인한 염증은 달라요.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마치 집 안 어딘가에서 계속 작은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끌 수도 없고 번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타고 있어요. 결국 폭염은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에너지 공급을 끊고 설계도를 찍고 꺼지지 않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 노화의 정체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름만 되면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죠?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져. 이게 바로 혈관이 빨리 늙고 있다는 신호예요.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거죠. 무릎이 더 아파. 관절 주변에 염증이 심해진 거예요. 특히 습도까지 높으면 더 심해지죠. 잠을 자도 피곤해.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도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 뇌도 더위에 취약해요.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거칠어져. 콜라겐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죽이 햇볕에 바래는 것처럼요. 이런 증상들이 여름에만 나타났다가 가을이 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가속 노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더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대비책도 더 확실해요. 왜 우리가 더 위험할까요? 첫째,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요. 땀을 내는 능력도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요. 둘째, 만성 질환이 있으면 더 취약해져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들이 폭염의 영향을 증폭시키거든요. 셋째,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요. 일부 혈압약이나 정신과 약물들이 체온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에어컨 없이 지내시는 분들. 전기료 때문에 참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위험해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농사일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난 괜찮아. 젊을 때부터 더위에 강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신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변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물 마시기 혁명. 여러분, 물 마시는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목이 마르면 마셔가 아니라
시간 되면 마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TV 광고 나올 때마다 물 한 모금.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병에 고무줄 8개를 끼워두세요. 물을 마실 때마다 고무줄을 하나씩 빼면서 하루에 8번은 마시도록 해보세요. 두 번째, 집안 온도 관리의 과학. 에어컨 설정 온도, 여러분 몇 도로 하세요? 전기료 아까워서 28도 이런 분들 계시죠? 26도로 하세요. 전기료 조금 더 나가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주세요. 에어컨 온도는 26도,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주면 실제로는 24도 정도로 느껴져요. 특히 밤에 자는 동안이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우리 몸의 수리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체온이 너무 높으면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시간 대별 활동 전략.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외출, 운동, 중요한 일을 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피해야 할 시간이에요. 가능하면 실내에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면 그늘로만 다니세요.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다시 활동 시간이에요. 저녁 산책, 장보기 등을 이 시간에 하세요. 네 번째, 음식으로 몸 지키기. 항산화 음식들을 드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녹차나 홍차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견과류는 좋은 기름으로 세포막을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것만은 피하세요. 뜨거운 음식은 체온을 더 올려요. 술은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고요. 너무 찬 음식도 급격한 체온 변화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잠자리 혁명. 침실 온도를 24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얇은 이불도 꼭 덮으시고요.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면 체온을 서서히 낮춰줘서 잠들기 좋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세요. 열사병 초기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반대로 땀이 안 나거나, 두통이 심해지거나 구역질이 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서 옷을 느슨하게 풀고 물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을 닦아주세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미리 이웃이나 가족에게 요즘 더우니까 안부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응급 상황은 예방이 최고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키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무서우셨을 수도 있어요. 폭염이 나를 늙게 만든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폭염을 피할 수는 없지만 폭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물병을 손에 들고 다니기, 에어컨 온도 26도로 맞추기, 오후 2시에는 실내에 있기, 토마토 하나라도 더 먹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화는 선택입니다. 폭염이 우리를 빨리 늙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진짜 나이보다 젊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